바쁜 하루에 쉼표를 선물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유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지은입니다. 네, 지난해보다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가 더 빨리 가동된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직 6월 초인데도 진짜 한여름처럼 덥잖아요. 맞습니다. 진짜 한여름 되면 얼마나 더울지 벌써 걱정이 됩니다. 네, 오늘도 무척 더웠는데요. 이른 무더위에 전국적으로 온열 질환자가 100명 넘게 발생했습니다. 충청권에서만 벌써 14명의 환자가 발생을 했는데요. 열 탈진 그리고 열사병으로 응급실을 찾았다고 합니다. 걱정인 게 당분간은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 고령층뿐만이 아니라 30, 40대에서도 이 온열질환 발생 비율이 높다는데요. 네. 이 시간대별로는 오후 서너 시쯤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온열 질환에 취약한 영유아나 고령자 분들은 야외 활동 시간을 줄여주시고요. 야외 작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분들 충분한 수분 섭취와 적절한 휴식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말에 우리 지역에 비 소식이 들어있던데 좀 더위가 천천히 다가왔으면 좋겠네요. 네. 자, 투데이스 매거진 오늘의 수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영중 리포터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수요일의 남자 이영중입니다. 아니 근데 저는 사실 남들보다 2배, 3배 더위를 더 타거든요. 네. 이 계속해서 뭐 에어컨 앞에 죽치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참 걱정이 앞섭니다. 또 남부지방은 또 장마가 벌써부터 또 시작됐다 그러고 여러분 본격적인 더위의 시작입니다. 홀로 사시는 어르신분들 안부 꼭 좀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어린이 보호 차량 운행하시는 선생님들도 아이들 하차할 때 인원 체크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생방송 오늘의 유튜브로 보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대전 MBC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지금 실시간 생방송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요즘 더위도 더위인데 자외선도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게다가 태풍 1호, 제1호 태풍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 날씨부터 살펴봅니다. 윤희영 기상캐스터. 네, 연일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긴 하지만 이 바람도 습해서 온도를 더 올리고 있는데요. 목요일까지는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고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우리 지역에도 많은 양의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올해 첫 태풍인 우딥과 장마전선의 영향이 있는데요. 일기도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화요일 오전 필리핀 서쪽 해상에서 태풍의 씨앗이라고도 불리는 열대 저압부가 발생했습니다. 이 열대 저압부가 세력을 키워서 오늘 오전 올해 첫 태풍인 제1호 태풍 우딥으로 발달했습니다. 매년 25개 내외 태풍이 발생하고 그중 3개에서 4개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이번 태풍 우딥은 중국 내륙에서 소멸할 것으로 예상돼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겠습니다. 다만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뜨겁고 습한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정체 전선을 자극하겠고요. 이에 따라 우리 지역은 금요일 저녁부터 5에서 10mm의 비가, 토요일에는 조금 더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고 덥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대부분 지역 17도 내외에서 출발해서 낮 최고 기온은 31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무덥겠습니다. 충남 서부 지역 날씨도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대부분 지역 16도 내외가 예상되고요. 낮 최고 기온도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가끔 지나겠지만 맑고 더운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계속되는 무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날씨 살펴봤습니다. 네. 수요일 첫 순서 이영중의 톡파밀인데요. 영중 씨 이번 주에는 어떤 분들 만나고 오셨을까요? 지금 뭐죠? 잘못된 거 아닌가요, 지금? 오늘 MC 청자 여러분 옛날 옛적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이 토끼하고 거북이가 살고 괜찮으신 거죠? 제가 왜 이렇게 했냐면은 네. 사실 어린 시절에 사실 옛날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네. 사실 뭐 옛날 이야기의 또 참맛은 할아버지 할머니 무릎에 또 베고 누워서 이런 게 또 최고 아니겠습니까? 또 맞아요. 무서운 얘기 들으면 할머니 품에 쏙 안기기도 하고. 예, 맞아요. 그렇죠. 예전에 6, 70년대 영상을 보면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이 이 평상에 누워가지고 할머니 부채바람 쐬면서 옛날 이야기 듣는 모습들 참 많았는데 그렇게 정겨워 보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시간이 흘러서 이제 그런 풍경을 찾아볼 수가 없지만 우리 어린이들의 동심을 살려내는 인형극 동아리 회원분들이 있습니다. 인형극의 모든 것을 순수 준비하시는 어깨동무 동아리 회원분들인데요. 이보다 온화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인지 궁금하시죠? 바로 외쳐보겠습니다. 이용중의 톡파민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아산 도서관에 가면 아이들의 상상력에 날개를 달아주는 아주 특별한 인형극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배워 16년째 봉사하는 어깨동무 동아리의 핸드메이드 인형극인데요. 매주 아이들의 웃음을 책임지는 그 특별한 현장 속으로 지금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오늘은 아침 일찍 아산을 찾았습니다. 오, 충남 아산. 네, 여러분 여기가 아산 도서관입니다. 8시입니다. 근데 도서관인데 여기에 무슨 1년 동안 아이들의 웃음이 끊이지 않는 뭐가 있다고. 아, 나 이 자존심 상해서 안 되겠어. 왜 자존심 저는 상해요? 아이들을 넘어서 감독님 아시잖아요. 제가 1년 또, 내내 우리 예. 시청자분들 내가 웃음 끊이지 않게 시작부터 웃음 하는 분 아닙니까? 꼴값 1년 내내 아이들의 웃음 사망꾼 아닌가요? 저는 1년 내내 우리 웃음 충남 사망꾼. 세종 대전 내 시청자분들의 웃음을 끊이지 않게 하는 사람인데 자존심 상해서 안 되겠어. 아이들의 웃음 사냥꾼은 바로 5, 60대 주부들로 구성된 어깨동무 동아리의 회원들입니다. 아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책을 접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 2009년 동아리를 결성했습니다. 오래됐네요. 아, 굉장히 오래됐죠. 제가 듣기로는 여기가 뭐 1년 내내 막 뭐 웃음이 끊이지 않는다고 애들이 막 뭐 좋아 죽는다고 사실입니까? 맞습니다. 사실이야? 맞습니다도 좋아 있어요. 죽지까지는 않고 좋아 행복 아이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은 건 인연극입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진행되는 화요도서관 견학 프로그램에서 아이들이 책과 친해질 수 있도록 회원들의 재능 나눔으로 선보입니다. 아이들 인형도 너무 좋아하죠. 굉장히 좋아하죠, 사실. 네. 오늘은 그러면 무슨 공연을 하세요? 오늘은 오즈의 마법사라는 공연을 아, 오즈의 마법사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매년 이게 견학 프로그램 내용 그 조제를 매년 저렇게 바꾸거든요. 레파토리를 정해서 또 네. 이번에 이제 오즈의 마법사 했지만 진짜 계속 많네요. 여기 있는 저걸 다 친구들이 이제 직접 이렇게 했던 애들이에요. 아 지금까지 네, 그래서 이제 매년 새로운 것들을 하면서 네. 좀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이제 새로운 저희도 계속 만들면서 계속 저희 스스로가 또 발전하고 맞아요.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올해 선보이는 공연은 오즈의 마법사입니다. 20분 분량의 짧은 인형극이지만 대본 각색부터 인형 제작, 무대 디자인까지 모두 회원들이 도맡아 오고 있습니다. 이거 직접 다 하려면 진짜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저 인형이 또 쌓여 있어요. 네. 굉장히 보통 일이 아니죠, 저게. 무대에서 활동할 친구들이에요. 아니 어디 넣으십니까? 이거 손으로 직접 귀여워요. 이거 다 만드신 거예요. 퀄리티가. 네. 아니 그러면 각자 역할이 어떻게 되세요? 이런 부분은 견학은 여러분 깜짝 놀라지 마세요. 진행하고 아 그러면 뭐 1인 몇 역 이렇게 하시는 거네요? 혼자? 1인 아, 선생님 혼자 다 하시는 거예요. 혼자요? 돌아가면서. 1인 몇 역을? 1인 오늘 혹시 그러면 7년 1인 7역이요? 성우 아닙니까? 야, 난 도로시야. 오늘 방송국에서 촬영하러 온다는데 걱정이야. 저걸 안 하신다 안 하신다 도로시 했는데 걱정 마. 하시니까 또 바로 저렇게. 네, 애드립으로. 나도 도와줄게. 걱정 마. 나는 떨리지 마. 그래도 옆에 있어줄게. 또 MBC 아들 또 가만 있을 수 없죠 또. 네. MBC에서 왔다고? 저기요. 갑자기 난입하신 거 아닌가요? 분홍돼지의 난입. 아니 어머니 쑥스러워하시더니 들어가니까 바로 또 이렇게 변화 목소리가 또 변화가 또 구슬 되시네요. 네, 집중력이 굉장히 좋으시네요. 어깨동무 동아리는 현재 8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모두 10년 이상의 베테랑들입니다. 매주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1인 다역 인형극을 선보이는데요. 도서 견학 프로그램에서 단연 인기 최고입니다. 그럴 것 같아요. 최고일 수밖에 없죠, 진짜로. 네. 퀄리티가. 근데 어머님 그때 이게 직업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뭐 또 다른? 그냥 보통 평범한 가정주부로 있다가 오. 여기 이제 도서관에 모여서 이런 일들을 하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또 일이 생겼어요. 근데 처음에는 취미로 또 봉사로 시작한 일이 네. 결국은 저희한테 일이 생겼어요. 수업이 생기고 이걸로 직업이 생긴 거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봉사가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동아구역 강좌를 수강했던 주부들이 의기투합해 결성한 어깨동무 동아리. 인형극 봉사활동을 오래 하다 보니까 학교 수업을 지원하는 마을 교사 등 새로운 직업도 얻게 됐습니다. 드디어 아이들이 왔네요. 저 맨 앞에 있는 친구가 이름이 차은우예요. 아, 그래요? 네. 은우야, 반가워. 오늘 찾아온 반가운 손님은 아산 월천 유치원 친구들입니다. 아이들 귀엽- 표정이 귀여워요. 네. 기대감이 가득하고요. 나는 오지의 나라의 걱정만 하지. 난 언니들을 괴롭히는 걸 춤이 좋다.
잘하세요. 아주 좋아해. 와, 얘들아 어때? 예뻐? 엄마. 유치원과 어린이집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회원들이 몇 달을 준비해 만든 인형극. 지난 4월부터 선보인 오즈의 마법사는 익숙한 이야기에 회원들의 정성까지 담겨 있어 아이들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합니다. 대사를 다 외우는 것도 어려울 텐데요. 저게 20분, 25분을 저렇게 이제 혼자 그만 써요, 혼자. 나도 집에 가야지. 우리 친구들도 잘 가. 자, 안녕. 아이들 반응 최고네요. 우는 친구 오늘 무슨 공연 봤어요? 우주의 마법사. 재밌었어요? 진짜로? 어떤 장면이 제일 재밌었어요? 호랑이 안 나는데? 아, 연기하시는 게 너무 재밌었구나. 이 공연 보고 우리 용감해졌잖아요, 다 같이. 카메라 보고 혹시 사자 포즈 해줄 수 있어요? 오.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엽네. 너무 귀여워. 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애들이 너무 잘 부른대요. 아 그랬나요? 네. 저 이렇게 앞에서 하다 보면 네. 정신이 없거든요. 이게 아이들이 어머님이 또 순간을 카메라가 오니까 즐기는 또 긴장하셨어요. 그거 자체도 아이들한테는 아무래도 그랬겠죠. 그날 땀을 많이 하루 흘리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생각을 해서 이제 이야기 속에서 용기가 없던 사자가 용기를 가졌고 자기가 똑똑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지푸라기가 그 허섭이가 그 똑똑하다는 걸 알았던 것처럼 아이들도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이 조금씩 이렇게 살살 이렇게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은 물론 너무 행복했지만 네. 선생님도 좀 많이 신나신 것 같은데. 당연하죠. 그날 하루 좀 터졌다 하고 나왔는데 아이들이 웃고 막 소리 질러주고 하는 거 보면 그날 하루가 이렇게 올라와서 엄청 신나게 오늘 하루를 그럼 보내게 지금 돼요. 기분 되게 좋으신 상태예요. 공사시지만 네. 오히려 저렇게 힘을 또 얻으신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렇게 하겠다. 보이네요, 진짜. 나 좀 이렇게 하겠다를 예. 이 사자로 빙의를 하셔서 내가 혹시 너무 힘이 없어서 이렇게 할머니가 돼도 우리 친구들이 환영해주면 언제든지 울 거야. 야. 바로바로 이제 나오시네요. 좋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환호는 회원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된다는데요. 그 웃음이 16년을 이어오게 만든 원동력이었다고 합니다. 공연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원래 공연 끝나면 원래 회식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공연하면 지플이 있거든요, 원래. 처음에는 어떻게 이렇게 시작을 하시게 된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어떤 경로로? 어릴 때 할머니가 이야기를 엄청 잘해주셨어요. 할머니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똑같은 이야기를 1년 내내 해주셔도 그 이야기가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재밌었어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나도 나이 들면 이야기 할머니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활동을 하니까 사실은 손녀들이 있는데 제가 아주 가장 인기가 좋은 할머니가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인기가 많겠어요. 그렇죠. 그거가 진짜. 했던 계기였는데 그게 저를 젊게 살게 만들고 사실은요. 애들한테 모두 저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줄수 있게 되고 어. 예, 신랑한테도 더 잘하고 있습니다. 이거 확실하시죠? 네. 신랑님도 보고 계시거든요. 근데 손에 땀을 흘리시더라고요. 더 즐거워졌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저 아이들한테 읽어주면서 저한테도 그런 꿈 같은 것들을 이제 저 안에 이렇게 막 묵혀있던 꿈들을 이렇게 조금씩 꺼내면서 더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사실 정말. 작업들이 쉬운 작업들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죠. 다들 이제 바쁜데 와서 열심히 이제 해주고 뭐 있어 하면 이제 참여해주고 그래서 작은 바람은 이제 할머니가 될 때까지 계속 이제 하고 싶다. 네, 표정이 너무 즐겁게 하고 좋아요. 싶다. 네, 이런 열정 예, 예, 응원하십니다. 어깨동무 도파민 화이팅! 지역사회에서 나눔의 가치를 묵묵히 실천해온 어깨동무 동아리 회원들. 비록 무대는 작고 소박하지만 16년을 이어온 인형극은 아이들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아 별빛처럼 반짝일 겁니다. 네, 아이들에게 꿈과 즐거움을 주고 또 그 모습을 통해서 회원분들 스스로 더 힐링을 받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는데요. 네. 아니, 지은 씨, 회원분들 얼굴에 두 글자 쓰여 있잖아요. 있었어요. 행복. 이렇게. 행복 바로 네, 써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의 그 초롱초롱한 눈빛도 너무나 예뻐 보였는데요. 그 인형극을 하는 날, 그날만 얼마나 손꼽아 기다릴까요?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사실 영상에서 보셨듯이 처음에는
아이들이 그냥 좀 책과 좀 가까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좀 마음으로 그냥 가볍게 봉사를 시작하셨는데 네. 지금은 이제 이게 업을 넘어서서 이제 마을학교 교사도 겸하시고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또 보셨다시피 인형도 또 직접 제작하시고 네. 대본도 직접 각색하시고 무대도 직접 디자인하시고 진짜 뭐 팔방미인들이세요. 네, 진짜 대단합니다. 네. 아니 또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미리 이 오즈의 마법사 이번에 봤던 것도 작품을 먼저 보고 책을 읽으면 더 실감나게 다가올 것 같은 기분도 들어요. 아, 네. 정말 그렇죠, 사실. 이게 아산도서관 화요견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도서관에서 직접 도서관 예절을 배우고 또 책도 대출하고 반납하는 절차까지 배운다고 합니다. 이 모든 교육을 다 받고 난 다음에 선물로 이제 인형극을 관극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네. 이분들이 처음에는 20분으로 시작을 하셨다고요. 근데 지금은 8분만 남으셨는데 소수지만 정말 끈끈하게 손발이 뭐 척척 맞으시더라고요. 네, 8분이라고 해도 16년 동안 쌓아온 시간이잖아요. 눈빛만 봐도 뭔지 딱딱 알면서 잘 해내시지 않을까 싶은데 최근에는 대형 인형극도 준비하신다면서요. 아까 전에 막 1인 7역하고 하셨는데 큰 규모도 이제 준비 중이신 건가요? 아니 이게 대규모 인형극을 진행을 잘하고 계셨는데 네.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아하. 잠깐 중단됐었대요. 네. 근데 이게 드디어 올해 부활을 한다고 합니다. 너무 잘 됐네요. 예, 이 인형극의 또 고전이죠. 팥죽할멈과 호랑이. 유명해요. 올 이거 9월 재밌어요. 아산도서관에서 열린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어린이 친구들과 함께 손잡고 가셔서 관극하시고 우리 이야기꾼 어머님들 많은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인형극 회원분들 톡파민에서 만나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둠칫둠칫 좀 움직이고 신나지는 비보잉 현장으로 가볼까 하는데요. 영정 씨가 또 춤하면 빼놓을 수가 네. 없잖아요. 아, 제가요? 네, 저희 굿보이. 그때 그 어떤 거였죠? G드래곤. 지드래곤의 네네네. 굿보이였나? 막 거기 그때 저희 그 많은 질타를 받았던 그 클럽 운영 중에서 네, 그 편 말씀이시군요. 네. 근데 사실 이제 비보이라는 것은 사실은 별거 필요 없어요. 자신감. 자신감? 예, 이 구역 내 거다. 딱 뭐 오늘 안경 자주 벗으시는데? 딱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소라게 아닌가요? 턱 쳐들고 이거 개순출 해봐야 돼 이렇게. 약간 어우, 무서운 들어와, 컴온. 네, 카메라 빨리 넘겨주세요. 네, 저녁 시간에 시청자분들께 심심한 사과를 대신드리고요. 사실은 대전 MBC의 공인데요. 이 춤신 춤왕이 사실 유진 아나운서예요. 제가 목격한 바는 해도 뭐 BTS의 헤이마마의 뭐 그런 굉장한 것도 실력자를 알고 뭐 있는데 이런 거 하고. 네, 숨은 실력자가 아니라 진짜 실력자들이 춤을 겨루기 위해서 전주에 모였다고 합니다. 그 현장으로 가보시죠. 브레이킹의 매력은 무엇입니다. 이 시대 춤꾼들이여 무대로 나와라. 음악이랑 특히 그 열정. 응원하러 왔죠. 가자 전주로 젊음과 열정 전주 비보이 그랑프리.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브레이킹 대회. 여기에 온 순간 몸이 저절로 움직이죠. 예예 오예. 안녕하세요, 예은입니다. 저는 제18회째 전주 비보이 그랑프리 대회 앞에 나와 있는데요. 참가자들이 엄청 몰리고 있어요. 오늘을 기다렸다. 전통문화도시 전주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댄스 배틀. 여기에 우리는 꽂혔다. 와, 나이, 연령, 국적 상관없이 정말 전 세계의 비보이들이 다 모여 있네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비보이들이 도전장을 내미는 대회. 2007년부터 18년 동안 대한민국 브레이킹 열사를 새로 써가는 전주 비보이 그랑프리죠. 전국의 비걸 비보이들이 다 모여 있는 것 같아요. 비보이 배틀 대회고요. 네, 남자, 여자, 비보이, 비걸 모두 대한민국에 내놓으라는 크루들이 단체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18회가 아닌 한 28회까지 계속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와, 너무 멋있다. 열기가 후끈한 준비 현장. 벌써부터 눈을 사로잡는데요. 와, 지금 예선전을 준비하고 있는 무대 앞에 나와 있는데요. 와, 따라할 수 없는 이 멋진 동작에서 열정과 이 멋짐이 가득히 느껴집니다. 해외 연합팀을 포함해 120명이 출전했는데요. 안전을 위한 워밍업은 필수. 최고의 동작을 위한 스트레칭은 기본. 연습 또 연습. 지칠 줄 모르는 것이 힙합 정신. 오늘 참여하게 된 소감이 어때요? 좀
좀 긴장되긴 하는데 재밌을 것 같아요. 기술을 성공하면 성취감이 들어서 재밌어요. I'm from Japan. 와우.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사키입니다. I'm really excited to join. Brother Green invited me and Angry Boy, and we think it's a good idea, good battle, and we come this battle. I hope to win. 드디어 예선이 시작됐습니다. 틴즈의 주역들이죠. 아주 끓는 피들입니다. 모시겠습니다. 공실 크루. 와우. 틴즈의 선제 공격 들어갑니다. 이에 07 크루 토마스 기술로 응수하는데요. 치열한 승부가 보는 이도 떨리게 하네요. 와, 어떻게 저런 동작이 가능한 거죠? 어린 친구들도 정말 눈을 뗄 수 없는 퍼포먼스를 계속해서 보여주는데 너무 놀랍고 재밌어요. 이것이 자유고 나를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무대 아니겠습니까? 무대에선 서로 라이벌이지만 우리는 비보잉, 브레이킹으로 하나죠. 드럼 박경표 8번의 라운드를 꼭 채워주셨습니다. 와, 되게 어려 보이는데 다들 몇 살이에요? 저희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와, 고등학교 3학년. 와, 진짜 어리다. 근데 사실 되게 커다란 대회잖아요. 되게 유명하신 분들이랑 막 어른들도 많이 나오는데 왜 안 떨려요? 이제 영상으로만 뵙던 분들을 실제로 뵈니까 엄청 떨립니다. 개인으로 가는 대회는 항상 자주 열리는 편이라서 그냥 좀 준비 좀 하고 나가면 되는데 팀 배틀은 많이 없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친구들하고 같이 나가서 너무 즐겁습니다. 다른 춤에 비해서 하기 어려운 동작이 많아서 좀 약간 희귀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배틀 현장 분위기를 띄우는 음악 빠질 수 없죠. 이 완급을 조절하는 DJ 믹싱으로 다시 렛츠고! 각지에서 모인 댄서들이 자신감을 걸고 예선 무대를 펼치고 있는데요. 와, 예선 무대지만 결실 못지않게 열기가 진짜 치열합니다. 뛰어난 실력을 무대에서 발휘하니 이거 심사위원들도 골치가 아프겠어요. 실패를 거듭하며 연습해서 성공시킨 기술. 오늘 날아오르는 저 비상은 내일을 향한 꿈이 간절했기 때문에 이룰 수 있었겠죠? 안녕하세요. 저 오늘 진짜 멋진 그랑프리 퍼포먼스 정말 잘 봤는데 오늘 참가자분들 수준이 한 어느 정도인 것 같아요? 참가자분들 수준이요. 정말 세계적인 대회에서 보는 그런 수준이에요. 지금 제가 이 비보이 그랑프리 대회를 두 번째 봤거든요. 그 두 번째 보는 수준에서 세계 대회에서 보는 수준하고 똑같아요. 와, 그 정도로 한국 비보이 문화가 정말 많이 발달하고 있나 봐요. 그렇다면 오늘 심사위원으로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계시는 포인트가 있나요? 파워무브랑 프리즈 무브를 기술적으로 임팩트 있게 보고 있어요. 파워무브는 원심력을 이용해서 토마스, 윈드밀, 헤드스핀 도는 무브를 파워무브라고 하고요. 프리즈 무브는 갑자기 멈추는 동작, 그 무브를 프리즈 무브라고 해요. 대회장 밖 긴 줄, 대회 인기를 실감하게 하네요. 와, 정말 많은 분들이 전주 비보이 그랑프리 대회를 보기 위해서 모여 있는데요. 와, 줄이 정말 길어요. 끝이 안 보여요. 와! 드디어 입장 시작. 더 신나는 건 공짜. 기다린 보람 있죠? 와, 첫 번째 티켓팅의 주인공 축하드립니다. 와, 첫 번째로 티켓팅한 소감이 어때요? 태어나서 1등 처음 해봐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원래 비보잉 좋아해요? 오늘 오시게 아니 된 올해 4번째예요. 22, 23, 24, 25. 역동적이라 음악도 참 좋고 열심히들 하니까요. 멋있기도 하고 노력하는 것들이 보이고 그러니까요. 응원하러 왔죠. 개개인의 개성을 좀 같이 잘 표현하는 것들도 있고 특히 그 열정. 보는 이가 있어야 춤추는 이도 제만 아니겠습니까? 올해도 흥행 성적이 좋네요. 18번째 전주 비보이 그랑프리를 찾아와 주신 모든 관객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첫 번째 배틀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Alright, 20th Century B-Boys, B-Boy Dark Horse. 멋진 장면은 저장해 놔야죠. 응원하는 이도 신났는데 여기 제일 신난 사람 있네요. 라운드 4 루틴 20th Century Boys.
개 가운데 한 개의 루틴을 사용합니다. 무대와 객석 모두가 즐기는 현장, 이래서 직접 봐야 한다니까요. 진짜 한 무대 하나하나가 진짜 볼거리가 너무 넘치고 다 너무 멋있는 것 같은데 사실 MC분들이 루틴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루틴이 뭐예요? 루틴이라는 게 이제 자기 팀이 굉장히 불리하거나 아니면 진짜 이기고 있을 때 끝내기 같은 걸로 분위기를 가져오면은 점수를 더 주거든요. 그런 걸로 이제 분위기를 가져오면서 자기가 확신을 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씁니다. 루틴. 브레이크 포인트 두 번째 루틴. 와, 곧 있으면 오늘의 우승자가 결정이 납니다. 긴장되는 순간 심사위원의 판결은? 각 경기마다 승패는 갈리는데요. 결과를 떠나 서로 격려하는 리스펙트 멋집니다. 승패가 어떻게 날지 궁금해집니다. 승자는 그럼 인투더디. 일단 소감 어떠세요? 너무 좀 뭐라 그럴까요? 좀 기쁘고요. 저희가 사실 되게 많이 패배 이력이 많은데 좀 이번에는 벗어나려고 좀 각자 좀 되게 열심히 긴장도 하고 했는데 다행히 좋은 결과가 나와서 너무 다행이고 다른 거보다 아무도 다친 사람 없이 끝나서 너무 다행입니다. 저희 아마 오늘 기점으로 계속 좀 더 열심히 하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Everybody doing good. Everybody helped me a lot. So I appreciate everybody. 지금을 살아가는 이들의 젊음과 열정, 꿈을 향한 도전과 그들에게 보내는 응원,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쌓여 세계를 향한 꿈을 키우는 무대를 만들어갑니다. 자유로운 몸짓을 즐겨라, 전주 비보이 그랑프리. 춤의 역사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즐기는 자가 승자, 우리 함께 즐겨요. 수요일 생방송 오늘엠 함께하고 있습니다. 요즘 날이 덥긴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서 날이 참 좋은데요. 바야흐로 자전거의 계절입니다. 영중 씨는 자전거 언제 처음 배웠어요? 이것도 슬픈 과거인데. 슬픈 과거 나오나요? 네. 그 맨 처음에. 또 안경 벗으시는 건 아니죠? 여기까지만 갔습니다. 아버지의 거짓말을 그때 처음 배웠죠. 왜요? 원래 부모님들이 이제 뒤에서 밀어주잖아요. 자전거 잡아주시잖아요. 네, 잡아주고. 그리고 잡다가 놓으면서 영종아 잘 탄다. 아빠 잡고 있어.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저는 이제 타고 있다가 이 손 느낌이 안 나니까 네. 뒤에 딱 돌아보면 아버지가 멀찌감치 있으니까 놀라서 이제 확 자빠져 버리고. 맞아요. 거의 사실상 육군 훈련소 훈련병처럼 배웠죠. 저는 막 멍들고 피나고 울고 막. 근데 사실 다들 비슷한 과정을 겪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뭐 4발, 3발 자전거 이렇게 시작하다가 그렇게 2발 자전거 타게 되는데 네. 바퀴만 굴러가면 다 자전거 탄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대로 된 방법이 따로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알려드릴게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자전거. 일상 속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도시민들이 점점 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자전거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평소 자전거로 등하교한다는 한 대학생을 만났습니다. 자전거를 잘 타시던데 혹시 어떻게 배우게 되셨어요? 예전에 그냥 아버지한테 혼나면서 배우게 됐습니다. 그 자전거 배워주는 아카데미가 있다고 하던데 혹시 뭐 더 배울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뭐 딱히 더 배울 게 없을 것 같긴 한데 요즘에 허리가 좀 안 좋아서 아마 자전거 타는 자세가 잘못됐나? 아니면은 자전거가 내게 맞나? 이런 건 좀 궁금하긴 해요. 그 궁금증 같이 해결하러 가보시죠. 전문가를 찾아온 이곳은 이름도 생소한 사이클 아카데미. 자전거를 실내에서 배우나요? 여기는 뭐 자전거 피팅부터 시작해서요. 전문적으로 자전거를 배우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때 오셔서 전문적으로 자전거를 배우는 학원입니다. 사이클 학원입니다. 과연 내 자전거와의 궁합은? 편하게 올라와서 타시면 되세요. 일단 그냥 기초적으로 타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뭐죠? 빨간 레이저 빔? 레이저는 무릎 포지션 보려고 하는 거예요. 무릎 포지션이 어느 정도 페달링을 했을 때 어디 위치에 있는지 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전거 탈 때 혹시 많이 불편한 거? 허리가 좀 아파요. 허리 많이 아파요? 네네. 기본적으로 한 2, 3분만 그냥 타볼게요. 평소에 타듯이. 편하게 그냥. 장시간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만큼 바른 자세가 생명. 안장은 이 앞뒤로 조절도 가능하고 이렇게 위로, 아래로 조절할 수 있어요. 경사도가 내려가 있는데 많이 앉아있듯이 허리가 무리에 가듯이 많이 내려가면 안 되고 또 많이 올라가면 전립선 쪽이 또 많이 눌리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아프기 때문에 거의 수평에서 조금씩만 조절해 주시는 게 좋아요. 앉았을 때 체중이 고루 분산되어 안정감을 주는 게 포인트. 감이 아니라 정확한 측량으로 수평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깨 아픈 거는 왜 그러냐면 이 핸들 높이가 너무 높아요. 핸들이 높고 안장이 낮으면 이런 현상이 나요. 어깨가 올라가는 현상. 자전거 분해 조립은 가능한 전문가에게 맡겨주세요. 일단은 가감이 빼볼게요. 그래서 만약에 안 맞으면 하나 더 올려드릴게요. 스페이스, 이게 스페이스라고 하는데 이거를 지금 일단 2칸 뺄게요. 이번엔 각도기가 등장했습니다. 핸들을 피팅할 땐 좌우 밸런스를 동일하게 맞춰야 하기 때문이죠. 45도. 다음으로 피팅할 부분은 기어 변속 레버. 와, 이것도 조절이 가능했었나요? 기성품이었던 자전거가 점점 나만을 위한 맞춤형 자전거로 변해갑니다. 그 위치를 편한 쪽에 맞춰주면 내가 그 위치를 정확히 잡아줄게. 올려달라면 올려줄 수도 있고. 조금만 올려줘. 네, 조금 올려줄까요? 잠깐 올려봐. 이거는 자기가 편해야 돼. 잡았을 때. 그래서 더 올려도 되고 내려도 되고 안쪽으로 모아도 되고. 근데 이렇게 밖으로 빠져서는 안 돼요. 주행 상황에 따라 탑을 잡기도 하고 드롭바를 잡기도 하는 자전거 핸들. 어딜 잡아도 편안하게 피팅 완료입니다. 그냥 타는 것보다는 자기 체형에 좀 맞춰서 타야지 허리나 아니면은 어깨 아픔이 좀 덜하고 재밌고 뭐 즐기게 탈 수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전문가는 전문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사이클로 하게 됐는데 지금 이제 탄 거는 한 거의 한 30년 정도. 장거리 선수나 중장거리 선수를 많이 해가지고 이제 사이클 로드 시합 같은 거 많이 나왔어요. 자전거는 무한하다. 자전거는 내가 어디든 가져가서 경치 보면서 탈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무한해서 이 의사분들도 조금 자전거 돈이 들긴 하지만 가장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나라 그래도 자전거 도로 잘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타면서 내가 우리나라 한 바퀴 돌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자전거 라이더라면 한 번쯤 꿈꿔본 자전거 국토 종주. 현역 경륜 선수이기도 한 오기현 대표는 동호인들과 함께 장거리 라이딩을 즐기기도 하는데요. 제대로 배워야 안전하고 즐겁게 달릴 수 있는 법. 때문에 자전거를 전문적으로 배우려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5, 6, 평일 저녁 자전거 레슨을 받으러 온 수강생들. 시작은 늘 기초 체력 훈련입니다. 대회 있으니까 오늘은 좀 짧은 거 가볍게 좀 많이 할게요. 코어 운동 조금 가볍게 하고, 알죠? 발 붙여. 분명히 가볍게 운동한다 그랬는데 다들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열심입니다. 이러다 페달 밟을 힘도 안 남겠는데요. 아하, 여기 계시네. 진짜 가볍게 운동하는 사람. 아, 이게 원래 확 밀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 네, 맞아요. 근데 제가 마음이 약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나도 이렇게 잘 부탁해요? 나도 이렇게 잘 부탁해였구나. 네. 아, 좀 밀어달라고 하세요. 이거 운동이 안 될 것 같아요, 이러다가. 자, 주어진 횟수를 다 채웠으면 짝꿍과 교대. 근데 짝꿍이 반전입니다. 제대로 해주시네. 원래 이렇게 하는 줄 알았어. 아까 괜히 그랬죠? 한 턴 더 하는 거, 한 턴 더 하면 이제 한번 제대로 보여주시겠네. 코어 힘이 생겨야죠. 대답을 안 하세요. 아니 이렇게 힘든 걸 왜 하러 나오신 거예요? 돈 내고. 이렇게 힘든데 왜 돈 내고 고생을 사서 하시냐고요. 아니 근데 언젠가 편해지겠죠. 그렇죠. 언젠가 편해지는 날이겠죠. 자, 코어 집중하고 준비.
스타트. 코어 단련 운동 2타는 플랭크입니다. 발짓을 쉬지 않는 호수 위의 백조처럼 고요하지만 격렬하기로 악명 높은 전신 운동. 널빤지처럼 몸을 평평하게 만들어야 운동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잠시라도 자세가 흐트러지는 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죄송한데 위에서 내려다보니까 기도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드는데 이제 이마 땅에 붙으시면 안 되죠? 그죠?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게 해주소서. 5, 4, 3, 2, 1. 자, 나머지 둘. 드디어 자전거를 탈 시간입니다. 페달에 발을 고정시킬 수 있는 클릿 슈즈를 착용하고 각자 자신의 자전거에 탑승하는 수강생들. 실내에서 훈련할 땐 이렇게 파워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이용하는데요. 개인별 목표 수치를 프로그램에 입력하면 보다 체계적으로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실내 훈련의 트랙은 바로 평롤러. 이 위에서 넘어지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페달을 밟아야만 합니다. 코어 힘이 있으면 이제 편한데 코어 힘이 없으면 이제 계속 이렇게 흔들리거나 근데 처음 이렇게 연습을 하면 이제 편해요. 이렇게 해갖고 이제 두 손들을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 이렇게 코어 힘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처럼 이렇게는 타기가 쉽지가 않죠. 와 이거를 손 놓고 타는 거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코어 힘으로 이렇게 타는 거죠. 자신의 기록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저마다 치열하게 자신과의 싸움을 벌입니다. 경쟁 상대는 과거의 나. 목표하는 평균 회전수와 최대 파워 수치를 유지하라. 주어진 시간 동안 들쭉날쭉하지 않게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한순간 최대 파워로 달리는 인터벌 훈련입니다. 신호가 떨어지면 20초간 젖먹던 힘까지 최대한 뽑아내야 합니다. 20초가 지나도 다시 평균 속도로 돌아올 뿐 결코 멈추지는 않습니다. 자전거에게 멈춤이란 곧 쓰러짐이니까요. 함께 모여 운동하고 있지만 결국은 나와의 싸움. 한계까지 밀어붙이기에 너무 괴롭지만 그만큼 효과적인 인터벌 훈련. 악으로 깡으로 버티며 오늘도 스스로를 이겨내고 한층 더 성장했습니다. 설악 그란폰도를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거기가 최고의 그란폰도라고 알려져 있어서 내년에 기회 되면 설악 그란폰도 한번 가볼까 도전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력으로 20초씩 자기 능력치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되니까 그 20초의 시간이 세상에서 긴 가장 20초입니다. 제가 체력이 제일 안 좋았었는데 제가 한 6개월 레슨을 받고 이만큼 컸습니다. 네, 다 하실 수 있으세요.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의 의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를 자기가 함으로써 이겨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은 적극 추천합니다. 인생길은 평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나 살면서 많은 굴곡을 겪죠. 힘든 목표는 가파른 어필처럼 고단하기 마련. 하지만 그것을 이룬 성취감은 반드시 나에게 큰 힘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멈추지 마세요. 당신의 힘찬 페달링을 응원하겠습니다. 와, 어머 깜짝이야. 자전거가 저렇게 전신 운동이었네요. 아, 코어 근육까지 저렇게 단단하게 채워주니까 뭐 국토 종주가 아니라 세계 종주까지 가능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예. 극한의 힘든 과정을 이겨내는 훈련이라서 그 어떤 어려움도 잘 극복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코어 운동의 끝판왕, 자전거의 모든 것 만나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초대석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고귀한 나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 바로 헌혈을 일컫는 말이죠. 영중 씨는 헌혈 얼마나 해보셨어요? 저는 많이 했죠. 저는 몸에 피가 없을 정도죠 지금. 오, 많이 하셨군요. 많아 보이는데 지금. 피가 많이 없어요. 고등학교 때 처음 해보고 군대 가서 이제 헌혈하면 초코파이 주거든요. 맞아요. 그거 먹으면 전투력 올라가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영화 티켓 어렸을 때 돈 없을 때 맞아요, 영화 용돈 티켓 받을 주시면 또 때. 친구들이랑 다 가서 영화 보고. 맞아요. 예, 그때 헌혈 많이 했죠. 또 예. 학창 시절 생각해 보면 헌혈차가 학교로 와가지고 맞아요. 헌혈차에서 했던 기억도 나는데요. 생명을 나누는 특별한 선물이라고 하죠. 특히나 금요일 오는 14일은 세계 헌혈자의 날이라고 합니다. 뜻깊은 날을 맞아서 헌혈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 가져볼까 하는데요. 대한적십자사 대전 충남혈액원 성낙준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원장님, 6월 14일이 세계 헌혈자의 날이라는 거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날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주실까요? 예, 세계 헌혈자의 날은 단순한 헌혈 기념일이라기보다는 생명을 살리는 헌혈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뜻깊은 날입니다. 이 날은 특히 헌혈자분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전하는 의미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네. 이 날은 국제 헌혈운동 관계기관인 WHO, 국제수혈학회, 국제적십자연맹 기관이 지난 2004년도에 제정해서 세계 헌혈자의 축제의 날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ABO 혈액형을 최초로 발견한 카를 란트슈타이너 박사의 탄생일인 6월 14일을 헌혈자 기념일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이 됐군요. 네, 우리나라는 2020년도 혈액관리법이 개정되면서 법정 기념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특히 헌혈자의 축된 날이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각 지역 곳곳에서 헌혈자의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관에서도 6월 13일, 14일 이 헌혈자의 날을 기념해서 모든 헌혈하시는 분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담은 선물을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6월 14일 토요일에는 대전 오월드에서 헌혈자 100분을 추첨해서 이 헌혈자 가족과 또 친구, 연인들과 함께하는 헌혈 행사를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날을 기념해서 엑스포공원 한비탑에서 파사드, 이제 미디어 파사드 들어보셨죠? 이 세계 헌혈자를 기념해서 이 파사드 광고를 송출하고 있고요. 이번 주까지 계속 송출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헌혈에 동참하고 싶은 분들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대한적십자사 하면은 많은 분들이 떠올리시는 게 재난하면은 뭔가 가장 먼저 달려가는 구호 활동, 또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 헌혈이 아닐까 싶은데요. 전 세계적으로 봉사자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곳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곳일까요? 예, 적십자사는 인도주의 기관으로 전 세계 191개국에서 약 1억 5천만 명 상당의 자원봉사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예,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약 13만 명의 봉사자, 또 약 15만 명의 RCY 단원, 그리고 264만 명의 헌혈자들이 인도주의 활동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활동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보통 적십자사를 생각하면 떠올리는 부분들이 뭐 재난구호, 헌혈 활동들을 많이 떠올리시는데요. 그렇죠. 뭐 아시는 것처럼 적십자사는 재난구호 또 전문 기관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전국 17개 시도에 저희가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를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북에 산불이 발생했었는데요. 이렇게 산불과 같은 재난이 발생을 하면은 가장 먼저 적십자 봉사원분들이 달려가십니다. 그래서 이 달려가서 구호 활동을 전개하는데요. 저희가 급식 차량이든 또 세탁 차량이든 그리고 쉘터와 같은 임시 거주처를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재난 현장에 가면은 뭐 트라우마처럼 재난에 정서적 지지가 필요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또 이런 분들은 재난심리 지지 및 저희가 상담 활동을 통해서 안정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15개 혈액원에서는 지자체와 협력해서 그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혈액을 공급을 담당하고 있고요. 또한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런 취약계층 환자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전국에 7개 적십자 병원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각종 프로그램을 지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저희가 감사한 것은 이러한 모든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들이 다 봉사원분들이나 또 헌혈자분들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진행된다는 겁니다. 이런 자발적인 활동을 통해서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들이 더욱 빛나고 또 이 지역사회의 나눔의 온정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게
내 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린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뭐 몇 억을 기부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값어치 있는 그런 그럼요. 일이잖아요. 사실 이게 또 헌혈이라는 게 굉장히 또 큰 의미가 또 있을 텐데 원장님 좀 어떤 의미가 좀 있을까요? 특별한? 예, 세상에는 이렇게 나눔을 실천하는 많은 봉사활동들이 있죠. 예. 근데 이 헌혈은 특히 생명을 살리는 이 헌혈은 가장 가치 있고 사랑을 실천하는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헌혈은 이 살아있는 세포이거든요. 그래서 이 혈액의 특성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살아있는 세포로서 운영하다 보니까 이 보관이 어렵습니다. 네. 사실 병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혈액제제는 중에는 혈소판제제가 있는데요. 이 보존 기한이 5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5일밖에 안 돼요? 예.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보관이 짧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헌혈을 많이 받아서 필요할 때 미리. 예, 조금씩 나누어 쓸 수 있으면 되지 않느냐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혈액은 살아있는 세포이기 때문에 보존 기간이 짧기 때문에 많이 받으면 폐기할 수밖에 없고요. 또 적게 받으면은 병상에 계신 우리 수혈자 한우분들께서 생명을 이어가시는 어려움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혈액은 뭐 지금 과학기술로 뭐 달나라까지 가는 뭐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혈액은 아직까지 인공적으로 대체가 되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순수히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헌혈에 의해서만 소중한 이 수혈의 생명을 이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헌혈이라는 것은 의미는 한꺼번에 많이 참여할 수도 없고 매일매일 일정한 양의 헌혈을 해주셔야지 우리가 병원에 계시는 수혈자분에게 안정적으로 혈액을 공급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설명을 듣고 나니까 뭔가 이 헌혈이라는 게 더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기억을 되짚어보면 저도 처음 헌혈했던 게 고등학생 때인 것 같은데 그보다 어린 나이에 헌혈하고 싶다는 친구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뭐 헌혈을 할 때 나이 제한이나 뭐 체중 제한 이런 것들도 있을까요? 예, 헌혈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제한 사항들이 있죠. 근데 이러한 제한 사항들은 사실 헌혈자와 수혈자의 모두의 안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체중 같은 경우에는 남성의 경우에는 50kg가 넘으면 헌혈이 가능하고요. 다행이다. 그다음에 여성의 경우에는 45kg가 넘으면 헌혈이 또 가능하십니다. 헌혈 연령의 기준으로 보면은 이거는 헌혈 방법에 따라 연령 기준이 좀 다른데요. 전열 헌혈의 같은 경우는 보통 만 16세에서 만 69세까지 헌혈이 또 가능하시고요. 성분 헌혈 같은 경우에는 이게 혈장과 혈소판으로 나눠지는데요. 보통 17세부터 혈장 헌혈은 69세까지, 혈소판 헌혈 같은 경우는 17세부터 59세까지 이 헌혈이 또 가능합니다. 이렇게 헌혈할 수 있는 조건들은 단순히 연령과 체중뿐만 아니라 뭐 가장 우리 생활에 밀접한 것은 보통 여행을 많이 가시죠, 해외에. 근데 여행을 가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4주 동안 헌혈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또 아까 간혹 이제 뭐 타투, 문신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문신을 하면은 또 일정 기간 헌혈에 참여하실 수가 없습니다. 보통 한 6개월 정도 제한을 하고 있는데요. 이같이 약물 복용이든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헌혈에 참여하시는 제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헌혈하시기 전에 이런 제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보시고 헌혈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나이나 체중 관련해서는 저희 다 조건에 부합하는 것 같으니까 헌혈을 더 자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근데 문진할 때 보면 아까 전에도 약물 복용 얘기해 주셨는데 저 아는 분도 어떤 약을 먹었더니 헌혈을 못했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주의해야 될 그런 게 있을까요? 예, 약물 같은 경우도 제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젊은 층에 관심이 있는 것은 여드름 치료에 관심이 많이 있으시죠. 그다음에 또 탈모 또 치료에 관심이 있으시고 이러한 약을 복용하시면 보통 4주간은 헌혈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항생제를 복용하시면은 또 1주 정도 헌혈에 참여하실 수가 없고요. 항생제도. 다만 일반 약국에서 단순히 소염 진통제를 복용하시는 경우에는 하루 정도만 지나면은 헌혈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방 접종도 헌혈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단순히 예방 접종, 뭐 콜레라든지
또 요즘에 인플루엔자 적신, 또 비형 간염 뭐 이런 일반적인 예방 접종은 24시간이 지나면은 헌혈이 가능하십니다. 그런데 홍역이나 수두 같은 이런 예방 접종은 좀 일정 기간, 또 2주 내지 4주를 지나야지 헌혈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이렇듯 개인의 약물 복용의 상태에 따라서 또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이제 헌혈한 그 유무가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들은 우리 헌혈 전에 간호사 문진을 통해서 좀 더 살펴보시고 헌혈에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복용하고 있는 약이 있으면 그 헌혈 담당 간호사님께 좀 얘기를 하고 좀 헌혈하는 게 좋겠네요. 근데 방금 뭐 원장님께서 그 성분 헌혈, 전혈 얘기해 주셨는데 저 여기서부터 좀 놓쳤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어려워요. 어떤 얘기일까요? 헌혈하는 방식은 크게 전혈과 성분 헌혈로 구분되어집니다. 전혈은 헌혈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 몸 안에 있는 혈액을 그대로 체열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보통 320가 400ml 헌혈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성분 헌혈은 크게 내 몸 안에 있는 이 혈액 성분 중에서 필요한 성분만을 채집하고 나머지 필요 없는 성분은 다시 몸으로 되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주로 혈장 헌혈과 혈소판 헌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같은 몸의 회복력에 따라서 이런 헌혈들은 헌혈 주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보통 전혈 헌혈 같은 경우에는 8주 간격으로 헌혈을 하실 수가 있는데 1년에 총 헌혈 횟수가 5회로 제한이 됩니다. 근데 성분 헌혈은 보통 몸에 무리가 덜해서 회복력이 빠릅니다. 다시 되돌려줘서 그런가 봐요. 한 2주간의 간격으로 헌혈에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1년에 한 24번 헌혈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 헌혈 차유 외에도 방문하시는 헌혈 조건에 따라서 이제 건강 상태에 따라서 헌혈 종류가 결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방식도 문진 과정에서 상담을 통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간혹 헌혈을 하고 나면은 내 몸에 무리가 생기진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괜찮은 걸까요? 예, 보통 헌혈하시는 이제 분들은 건강한 상태에서 헌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몸에 헌혈을 하셔도 무리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이제 헌혈 주기가 또 기준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일정한 간격과 또 약물 복용과 여러 가지 헌혈 기준만 잘 체크하시고 헌혈하시면은 안정적으로 헌혈에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참고로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헌혈하신 분이 800회 가까운 헌혈하신 분이 계세요. 오히려 더 건강하시죠? 그럼요. 네. 이런 헌혈을 정기적인 헌혈을 통해서 우리가 헌혈 검사 결과를 제공하는데요. 이 검사 결과가 총 단백질, 뭐 콜레스테롤, 또 뭐 요소, 뭐 알부민, ALT 이런 다양한 혈액 검사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헌혈을 통해서 건강을 지키는 또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모두 헌혈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성낙주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아직도 낮과 밤의 일교차 굉장히 큽니다. 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요. 저희 내일 저녁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